네, 맞아요. 그렇게 좀 오해하시기 쉬운데 그런 건선 환자들이랑 뭐 접촉한다든지 뭐 컵이나 수건 이런 거 같이 쓴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루미나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연희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질환 중에 되게 안 낫는 피부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붉은 판 위에 두꺼운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피부 병변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가려움증, 따끔거림,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데요. 건성은 말 그대로 피부가 수분이 부족해서 건조하다는 걸 말하고요.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 같은 그런 공기에 노출되면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각질이나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건선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이 염증이 단순히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신적으로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선 관절염이나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하겠죠.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둘 다 잘 안 낫는 피부 질환이고요. 피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선 아토피는 어린 아이들이 잘 생기고 건선은 20, 30대의 젊은 성인에게 많이 생깁니다. 호발되는 부위도 다른데요. 아토피는 팔 오금, 무릎 뒤와 같은 이런 굽혀지는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건선은 이런 팔꿈치, 무릎과 같은 편 부위, 아토피 병변은 많이 가렵고 진물도 생기는데요. 건선은 그러한 비율이 더 적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좀 오해하시기 쉬운데 전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건선은 면역 반응의 이런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건선 환자들이랑 뭐 접촉한다든지 뭐 컵이나 수건 이런 거 같이 쓴다고 해도 절대 전염되지 않으니까 소독하거나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도 완치된다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건선도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장기간으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에 가셔서 치료는 잘 해주실 거라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건선의 치료는 바르는 약, 광선 치료, 먹는 약, 생물학적 제재 치료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건선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또 환자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또 저희가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가벼운 경증 건선에는 강한 등급의 스테로이드와 비타민 D3 유조체가 들어있는 바르는 약을 바르게 되고요. 중증 건선의 경우에는 광선 치료나 면역을 조절해주는 먹는 약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충분히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최신 치료법인 생물학적 제재가 추천됩니다. 이 생물학적 제재는 건선과 관련된 이런 특정한 면역 물질만을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좀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아주 심한 건선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병원만 성실하게 잘 다니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되는데 환자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선의 악화 요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악화 요인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이나 외상, 두 번째는 건조, 세 번째는 감염, 네 번째는 담배와 술입니다. 첫 번째, 자극 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선은 쾌분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치거나 수술한 부위 등 이런 자극이 있으면 건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건선 환자분들은 다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문신 시술, 부항, 침, 심지어 피부과 레이저 시술도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건조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건조한 날씨인 특히 겨울에 좀 건선이 나빠지고요. 아니면 과도한 목욕 습관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 실내 가습기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물 많이 드시고 햇빛도 좀 적정량 쬐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욕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좋고요. 미온수로 아주 순한 세정제를 이용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금방 끝내는 게 좋고요. 이 각질이 많다고 해서
때를 밀거나 스크럽젤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피부가 급격하게 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보습제는 각질 자체를 좀 줄여줄 수도 있고 가려움증도 줄여줄 수도 있고요.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연고를 바르면 연고 자체에 대한 자극성이 줄고 이 연고제가 잘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니까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감염입니다. 세균 감염, 특히 사슬알균이라는 균이 있는데요. 이 감염에 의해서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이 건선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주로 감염 후에 이런 작고 동글동글한 이런 물방울 건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진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는 조기에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흡연자에서 특히 건선 발병 위험이 높은데요. 흡연은 특히 이 손발바닥에 고름 물집이 잡히는 농포성 건선과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꼭 금연하셔야 하고요. 음주도 체내 수분을 좀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건조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선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선에 이제 먹는 약 드신 분들도 음주하시면 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아까 비만, 당뇨와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이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방세포 그 자체에서도 염증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체중이신 분들은 꼭 살을 빼시는 게 좋고요. 당연하겠지만 잠도 잘 자고 규칙적으로 식습관 갖고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 건선은 만성질환이라서 심할 때만 치료받지 마시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전문의에게 치료받으시면 좋겠고요.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악화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